10살짜리 꼬맹이가 책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문학을 이해한다거나 문학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써야만 했다. 아미가 자기를 다시 보고 싶다면 자기와 함께 겪었던 일들을 꼭 책으로 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미를 다시 만나고 싶다. 어른들은 아마 내 말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체로 어른들이란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끔찍하거나 지저분한 이야기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법이니까. 나는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그저 10살짜리 꼬맹이의 터무니없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두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미와 나 사이의 우정이 빛을 발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아미와의 약속을 지켰다. 이젠 아미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보고 싶어, 아미. 넌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우리의 만남은 지난 여름 할머니와 함께 찾아가곤 했던 어촌의 조그마한 해수욕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한여름은 지난 터라 해변은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할머니는 적은 비용으로 여유 있게 즐기기엔 3월 초가 제일이라며 언제나 이때를 이용해 휴가를 즐기곤 했다. 할머니와 나는 앞들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뒤로는 소나무와 낙엽송이 우거져 있는 아담한 별장을 빌릴 수 있었다.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한여름이라면 아예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다. 무엇보다 이 별장이 내 마음에 든 것은 옆으로 난 오솔길 때문이었다. 이 오솔길은 가까운 해변으로 곧장 이어져 있어 수영을 하다 지치면 언제라도 별장으로 돌아와 쉴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혼자서 하는 파도타기 놀이란 쉬 실증이 나는 법이다. 그날도 그랬다. 파도타기에 지친 나는 해변의 높은 바위 위로 기어올라가 바위에 동그만히 걸터앉아 찰랑이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쪽 하늘로 막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하늘 저편에서 난데없는 불덩이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불덩이는 오색 찬란한 불꽃을 내뿜고 있었다. 마치 조명탄이나 불꽃놀이용 폭죽인 듯했다. 그러나 그 불덩이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것이 조명탄도 폭죽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경비행기 크기만한 어떤 비행체였다. 그 비행체는 해변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바닷속으로 소리도 없이 떨어졌다. 사고다! 나는 비행기 추락사고의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혹시 하늘에서 낙하산이라도 떨어지지 않았나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정적 속에 잠긴 해변뿐이었다.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서 빨리 할머니께 알리러 별장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다리가 후들거려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비행기를 삼켜버린 수면 위로 뭔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바위 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다. 나는 그가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종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원스레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를 도와주리라 마음먹었다. 막상 해변으로 올라온 것은 조그마한 꼬마였다. 그 애는 바위 아래로 걸어와 내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매우 다정한 눈길이었다. 그 애는 머리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내게 미소를 지어 보냈다. 그러곤 내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애는 나와 비슷한 또래가 아니면 나보다 더 어려 보였다. 키도 나보다 한 뼘은 작은 것 같았다. 그 애는 조종사처럼 하얀 조종복을 입고 있었는데 방수가 되는지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도 금방 빨랫줄에서 걷어 입은 옷처럼 보송보송했다. 그 옷은 두꺼운 밑창이 달린 구두까지 한 벌로 되어 있었다. 가슴에는 둥근 원안에 날개 돋친 심장처럼 생긴 황금빛 마크가 반짝였다. 커다랗고 예쁜 버클이 달린 황금 허리띠에는 양쪽에 라디오처럼 생긴 것이 달려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애가 잠자코 앉아있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호기심이 문제였다. 불시착. 그 애는 조그맣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상냥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억양이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온 모양이었다. 조종사는 어떻게 됐지? 설마 그 애가 조종사일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이렇게 물었다. 별일 없어. 네 곁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곰곰이 살펴보았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비행기를 몰 수 있다니. 아마도 이 애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인 모양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임무를 완수해야지. 그 애는 자기를 떨어뜨린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 애는 겉보기와는 달리 나처럼 한가로이 방학이나 즐기고 있는 학생이 아닌 듯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특수요원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감히 무슨 임무냐고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렸다. 비행기를 못 쓰게 돼서 안 됐구나. 그렇지 않아. 그의 대답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니?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야? 아니, 조금도 부서지지 않았어. 그렇다면 어떻게 바다에서 꺼내지?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냐, 꺼낼 수 있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바다 깊숙이 잠겨버린 비행기를 어떻게 다시 꺼낸단 말인가. 그 애는 기가 막혀하는 나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다. 넌 이름이 뭐니? 빼드로. 마지못해 이름을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내심 불쾌했다. 그 애는 내 질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속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그 애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화내지 마, 빼드로. 화내지 말라니깐. 참, 그런데 넌 몇 살이니? 거의 10살. 넌? 그 애는 간지러움을 타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마치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드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 애가 하도 다정하고 상냥하게 굴었기 때문에 정색을 하고 따질 수도 없었다. 난 네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그 애는 허리띠에서 워크맨처럼 생긴 것을 꺼내들었다. 아마 계산기의 일종인 듯 했다. 그 애가 그것을 켜자 이상하게 생긴 기호들이 나타났다. 언젠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 같았다. 그 애는 그것을 몇 번 두들겨 계산을 해 나온 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너한테 얘기해봤자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 사이 둥근 보름달이 고개를 내밀고 해변 이곳저곳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나는 달빛에 드러난 그 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무리 많이 보아도 8살은 넘지 않은 것 같았다. 혹시 난쟁이가 아닐까? 넌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애는 난데없이 이렇게 물어왔다. 외계인이라니.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 애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정처럼 맑은 눈이었다. 나는 불길이 휩싸여 추락한 비행기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이해의 출현과 이상한 부호가 나오는 계산기, 어눌한 억양과 괴상한 복장,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럼 넌 외계인?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왜? 겁나니? 바로 그 순간 나는 이 애가 외계에서 온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의 시선은 너무나 다정스러웠다. 너 설마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내가 쭈뼛거리며 이렇게 묻자 그 애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네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 넌 지구인이니까. 너 정말 외계인이니? 그렇게 놀라지 마. 그 애는 웃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주는 수많은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만도 수백만 개나 되지. 저기 저 우주에는 좋은 사람들도 참 많아.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 애가 이야기하는 동안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수많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다. 어느덧 두려운 마음도 사라졌다. 그리고 너무 놀라지만 말고 그 애가 다른 세계에서 온 특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넌 왜 지구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니? 그 애는 계속 하늘만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구에서 보는 저기 저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애는 또다시 내 질문을 무시했다. 나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났다. 더구나 그 애는 나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저기 황소 자리에는 아주 놀랄만한 문명이 꽃피고 있지. 이곳 지구인들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야. 저기 저 별 좀 봐. 이미 없어진 지 수백만 년도 넘었을 텐데 여기 지구에서는 아직도 저렇게 빛나고 있잖아. 난 지금 너한테 지구인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넌 도대체 왜 지구인들이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내가 따지고 들었지만 그 애는 하늘에서 시선을 떼려 하지 않았다. 참 신비해.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 애는 꿈속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인기 가수에 푹 빠져있던 사촌 누나가 그 가수의 사진을 바라볼 때의 표정과 똑같았다. 난 지구인이 다른 별에 사는 사람들보다 착하진 않다고 했을 뿐이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또 그 얘기가 결국 지구인이 우주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냐? 그 애는 또다시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런 뜻이 아냐. 나는 여전히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하가 치밀었다. 사실 나는 반에서 줄곧 우등생이었고 또 조금만 있으면 10살이나 되는데. 만일 이곳이 그렇게 안 좋은 곳이라면 넌 무엇하러 여기 왔니? 잘 봐. 달이 바다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말이야.
그 애는 계속해서 내 말을 무시하고 말꼬리를 다른 데로 돌렸다. 나한테 달 그림자나 보게 하려고 여기 왔니? 그럴지도 몰라. 넌 우리 모두가 우주를 떠도는 존재라는 걸 알고나 있니?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얘는 미친 게 틀림없어.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는 걸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여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 애는 내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외계인? 내가 그런 말을 한순간이나마 믿었다니.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그리고 나 자신과 그 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애의 콧잔등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내 코가 그렇게 못생겼어? 나는 무엇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을 때처럼 머리가 띵해졌다. 갑자기 그 애가 두려워졌다. 그 애는 내 생각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애는 무엇인가에 도취된 듯이 웃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굴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건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다른 별에 사는 외계인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맞혀봐.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생일 케이크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날 아직도 믿을 수 없니? 그 애는 나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나 이미 내친 걸음이었다. 내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대봐. 그 애는 다리를 쭉 펴더니 팔꿈치로 몸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웠다. 잘 생각해보렴, 빼드로. 이색적인 현실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통찰력의 세계로 통하는 관물이 되는 신비로운 다른 세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신비하다는 게 도대체 뭔데 그래? 내가 계속 따지고 들자 그 애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